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오늘로 70일이 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시장은 아직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시장의 사과 촉구와 비리 혐의를 감시하지 못한 시의회 차원의 자성의 목소리 발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심규원 동해시장의 사과 등을 결의하는 안건을 오는 14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시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을 두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겁니다. 심규원 시장 본인이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재판에 임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문 표명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함께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규원 시장과 같은 당적의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내놓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시장에게 왜 사과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장에게 물었지만 입장만 설명할 뿐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비슷한 방침으로 심 시장의 당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시의회 임시회는 파행이 우려됩니다. 야당의 일부 시의원들은 시장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임시회 출석을 보이콧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심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도 예정돼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해 지역 당원들은 오늘 13일 동해시청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청곡동 로터리와 이도 사거리 등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대 정원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증원의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지역 인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의사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개혁안 시행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5,000명으로 늘렸는데 다시 3,000명만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지역 의료계입니다. 당초 정부는 의료개혁의 주된 명분으로 지역의료 살리기를 내세웠고 이런 기조에 맞춰 의대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18%는 경인권에 배치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비율을 60%까지 높여 지역인재 규모를 전년보다 800여 명 늘리기도 했습니다. 강원권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 지역인재 전형에서 기존보다 84명 많은 147명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의대 증원의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과 지역 인재에 할당한 건 출신 지역, 의대 졸업 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에 근무할 가능성이 최대 12배 높아진다는 의사협회의 연구 결과 때문인데 정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의사들의 지역 정착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등 더 적극적인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정책이 후퇴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고 그것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특히 대부분의 필수 진료과 정부의 의료개혁 핵심인 의대 증원과 지역의료 살리기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요즘은 각종 생필품은 물론 음식과 식재료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달 음식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을 김도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배달 앱입니다. 그런데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순두부 요리에 원산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속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불시 점검을 시작합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내립니다.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도 저희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안 받으셨어요? 아니 본사에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추가로 이제 빠진 부분은 제가 하는데 여기까지. 춘천몰에서 양념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육가공 업체도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제조업체는 콩의 원산지를 모두 춘천이라고 표기해 팔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지역의 콩을 섞어 쓰다 적발됐습니다. 이런 배달앱이나 인터넷, 홈쇼핑 입점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은 2022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온라인 음식 시장이 가파르게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매액과 수수료 등을 합친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지난해 47조 3,500억 원대로 2019년에 비해 2.7배 이상 늘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만 96곳에 이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놓고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이라고 쓰거나 유명 지역의 특산물로 적어놓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배달 택배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 원산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과거 강릉에서도 지역 택시업계와 카카오택시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요즘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 택시업계가 택시조합이 사용하는 온다콜과 카카오택시 간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카카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다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양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브랜드콜 택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티머니 온다택시로 전환됐습니다. 전화 호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내 고속버스 통합 예매 앱인 티머니고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온다택시를 이용할 경우 카카오택시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합 정관에 따라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던 기사들이 제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내려 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콜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 유료 서비스는 카카오 갓등과 광고띠를 붙여야 하는데 온다콜도 조합 규정에 갓등과 광고띠를 붙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명됐던 택시기사들은 조합 측이 개인의 자유로운 영업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가맹택시에 대해서는 지역콜을 아예 못 쓰게 막으려고 차단하고 있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반면 조합 입장은 상반됩니다. 카카오 가맹 기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인 카카오가 요구하는 가맹비와 수수료, 불합리한 제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조합이 요구한 가장 최소한의 의무인 갓등이나 광고띠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주 전체 하루콜 중에 많게는 70% 이상 카카오택시에서 가져간다며 업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회원분들이 200대가 그냥 15,000콜이든지 2만 콜이든지 열심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1,900명이 하루에 4,000콜에서 6,000콜을 나눠 먹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쪽과 지역 업계를 대기업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폭설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응급복구 장비 임차와 재해 쓰레기 처리 등에 쓰입니다. 이번 폭설로 태백과 삼척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100여 동과 시설물 10여 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늘 진행된 가운데 5월 13일로 선고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 2부는 오늘 10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원고인 유가족 측은 과학적으로 입증한 차량 결함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차량 제조사 측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준비 서면으로 가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굉음을 내며 달리다 도로 옆 배수구로 추락해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에만 7,000명 이상 주민들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이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해 강원도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어제부터 지급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에만 7,298건 21억 9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선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를 목표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지급 창구를 마련해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오는 14일까지 집중 배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돼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이후에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태백 철암 1단지 국민임대주택에 강원 소방학교 임직원들이 이번 달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최근 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강원소방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강원소방학교 임직원 25세대 43명이 태백 철암 1단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관은 강원소방학교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철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속초시가 시의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속초시는 어제 열린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 배경과 개발 방향 등을 시의회에 공유하고 영랑호 주변 산책로와 도로 개설, 콘도와 시민 문화시설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오늘 14일까지 순회 시민 소통 간담회를 통해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발표한 사업계획에는 2031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1조 376억 원을 들여 영랑호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릉시가 부서별 시책과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5월 말까지 부서별 소통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는 김홍규 강릉시장 주재로 하루 한 부서씩 모두 56개 부서와 함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열리며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